주인공은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정청래 의원이 그러니까 어제 구조는 그런 거였죠. 국회 측이 변호사들이 다 이야기하고 마지막 그다음에 저 윤석열 측 변호사들이 다 이야기하고 다음에 정청래 윤석열 이 순서로 갔단 말이에요. 네. 정청래 위원장은 어제 그 이야기도 나왔죠. 얘기가 실제로 전두환 때 끌려가서 얼굴도 가린 채 끌려가서 어딘지도 모르는 그 을지로에 있는 뭐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 울컥한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 지지하신 여러분 혹시나 보고 계신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명칭대로 불러드릴게요. 자유민주국가입니다. 이 용어에 동의하진 않지만 불러드릴게요. 민주국가가 뭐예요? 전두환이가 독재하려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같은 데서 그 의원 뽑고 거기 당선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 80년대 5.18 6월항쟁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민주국가가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태우,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까지 왔어요. 그럼 역사라는 게 발전은 해야 되잖아요. 조금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노력을 몇십 년 뒤로 돌려버리는 놈이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주세력 뭐86 이런 이야기 해도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접을 받는 이유는 목숨을 걸고 독재 권력과 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86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한국이 선진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운동의 경력만으로는 이 사람들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86 중에서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도 되고 뭐 단체장도 되고 하면서 복지국가 형태로 발전을 했어요. 운동하던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복지국가 만들 것이냐, 좋은 나라 만들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 이때 갑자기 계엄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싹 잡아서 수거해갖고 죽여버리고 영구집권을 깼다는 거에 대한 분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공중파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저쪽 이제 국민의힘을 옹호하는 평론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분노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정치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일 아닌가 하는 수준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이라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평론가도 문제지만 방송국들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적이냐 아군이냐의 이런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신, 민주주의라는 정신,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만의 민주주의에 반역한 행위란 말이에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민주주의를 우리가 선택을 했느냐. 서로 죽이지 말자고. 서로 그냥 나하고 뜻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죽이지 말자고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대화로 풀어내자고 해서 만들어진 정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민주주의를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자본주의를 통해서 조달하자. 이게 우리나라 건국 정신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정면으로 배신하고 파괴하려고 한 게 윤석열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정치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 이거를 100년 전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을. 아주 쿠데타예요. 뭐 중종방정 같은 거예요. 쿠데타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는 뭐 왕조국가 지금 민주국가잖아요. 공화정이란 말이에요. 어제 표현 중에 제일 멋있었던 게 이거예요. 윤석열은 피를 잉크 삼아 찍어 쓴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예. 헌법을 파괴하려고 한 사람이다. 헌법은 대한민국 민주국가의 서로 간의 약속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표현 있잖아요. 피를 잉크 삼아 찍어 쓴 헌법이라는 말 진짜 100번 만번 동의하는데 그런데 분노스러운 게 뭐냐면 저 피는 모두 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다 서민들의 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왜 윤석열을 사형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냐면 단 한 방울 정도는 권력자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를 보세요. 그렇죠. 영국을 보세요.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권력자의 피가 저 피 속에 섞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피로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는데
모두 다 민중들의 피였고 서민들의 피였어요. 맞죠. 단 한 방울이라도 권력자의 피 한 방울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 정청래 위원장의 짧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 저는 12월 3일 밤 10시 50분경 비상계엄 긴급 속보를 보고 살떨리는 두려움을 안고 국회 후문 담장을 넘었습니다. 계엄군이 먼저 진을 치고 있다가 체포 연행하지는 않을지 두려웠습니다. 국회 운동장 근처에서 본청으로 한 발짝씩 내디딜 때마다 36년 전 1988년 9월의 밤이 마치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 지금도 알 수 없는 서울 을지로 어디매쯤 한 호텔로 끌려가 수건으로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속옷 차림으로 4시간 동안 주먹질, 발길질로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살아있음이 고통이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노상원 수첩대로 시행되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자, 저 느낌이 뭔지 알아요. 그때 느꼈던 공포감이죠. 네. 민주주의가 없어진 거죠. 정상으로 할 수 있는데 이재명 마음에 안 들어, 정청래 마음에 안 들어, 잡아다가 수고해서 사살해. 그 시대를 수십 년 만에 다시 목도하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다행히 내란이 실패해서 그렇지. 실패 안 했다 그러면 그냥 지금쯤 윤석열 대통령 만세하고 있을 거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실종 처리가 됐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런 상황이고요. 저 윤석열 지지하시는 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광화문 나가서 태극기 들고 문재인 탄핵을 외쳤던 분들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인간적으로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문재인 탄핵을 외칠 수 있는 것도 우리 같은 민주시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진보 독재라는 게 생겨가지고 현직 대통령 욕하면은 수거해서 사살해버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들한테 빨갱이라고 시비 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놓은 한국 민주주의 토양입니다. 네.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삽시다. 여러분들은 그냥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독재자를 그냥 어떤 자기들 이익에 의해서 빨고 있는 거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내가 봤을 때 전혀 필요 없는 분들이세요. 왜? 어제 이태원 참사 관련한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이태원에 놀러 갔다 죽었으니까 죽어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로 존재하는 극우들이에요. 그 자들이 야당을 잡아다가 하면 되고, 윤석열이라는 새끼는 최후 진술에서 뭐 간첩이 무슨 뭐 탄핵을 뭐 지령했다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있죠. 민주주의가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겁니다. 네. 저쪽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 국방을 잘했습니까? 경제를 잘했습니까? 실제로 민주주의라는 토양 아래 김대중 대통령이 광통신망 깔기 시작하고 이 과정들을 거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중국이라는 시장이 생기고 하면서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어. 근데 무슨 윤석열이 한 건 장난이야?
아 그냥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대통령이 뭐 계엄도 할 수 있지 이런 개소리나 짓거리고 자빠져 있는데 그 뒤에서는 야당 사람들 좌파들 500명씩이나 수거해가지고 배 폭파시키고 사살해버리고 하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피를 가지신 분들이라 그러면 윤석열을 욕하는 게 맞죠? 또 화딱지 날라 그러네. 정청래 빙의 됐다 진짜. 인간들이 사람이 안 돼갖고 말이야. 자 어저께 전략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정청래 위원장 발언 마지막에 5분짜리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못 들고 마지막에 나온 메시지만 볼게요. 읽어봐요.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대한민국 역사. 헌법의 가치를 지켜온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게 음악과 함께 네. 저런 그림과 함께 쫙 가잖아요. 울컥하지 않은 사람은 민주시민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과정을 내가 몸으로 체득한 사람들이야. 물론 여러분들은 좌파 우파 나눠서 진영의 문제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신들의 자유와 당신들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우리가 만들어준 겁니다. 저 5분짜리 영상을 준비했을 때 윤석열이 저거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은 저 영상조차 접하기 싫어서 보지 않았죠. 안 돌았죠. 아예. 안 보려고. 그렇지. 예, 안 보려고. 그런 시기인 건데 이것도 결국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수년 후에 그때 정청래 위원장 울컥하던 거 기억할 거고 이재명 대표가 라방 켜서 국회를 모여주십시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뭐 이 모든 과정들이 뭐 주마등처럼 스쳐가겠지만 이 고통을 겪는 과정에 그거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도 이상한 사람들일 수 있죠. 그런데 최소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윤석열이 헌법을 유린한 것처럼 일반 상식은 유린하지 맙시다. 동네에서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는 듣고 살지 마시자고. 저 사람 보수주의자인데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는 듣고 살아야죠. 어떻게 윤석열을 지지합니까? 근데 윤석열과 똑같은 놈들이 있어. 국민의힘. 어제 계엄의 절박함을 충분히 설명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왜 저런 미친 소리를 하는지 상황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극우 세력이라는 그 한 줌의 지지 세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을 향하고 있는 그 지지 세력을 붙잡고 있어야지 자기들이 이번 대선에 뭐 준비를 하든지 뭐 대응을 하든지 어떤 다음 길이 열릴 거라고 믿으니까 저런 개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윤석열 파면되고 새 정권 들어서면 해체해야 됩니다. 저 당은. 그렇죠. 무조건 정당에서 반역에 저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동조했던 정당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 그러면은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그 쓰레기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게 무슨 독재다. 네. 그 독선이다 이야기하겠죠. 괜찮아요. 대한민국은 이미 윤석열의 내란으로 지금 바닥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쓰레기는 청소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정답. 그렇죠. 예. 쟤네들이 윤석열 내란에 옹호할 때 딱 한마디 있잖아요. 4글자. 오죽하면 그잖아요. 그 논리로 세상 다 통한다니까요.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어요. 일본 오죽하면 맨날 지진 일어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란의 밤이 있었던 그 다음 주인가 국민의힘 그 의원총회에서 그런 소리를 했다잖아요. 우리가 외롭게 해드려서 옆에 곁을 지켜주지 못해서 외로워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런 개소리까지 했던 놈들입니다. 자, 살려둬야 됩니까 그걸. 자, 그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처럼 이렇게 될 거예요. 이재명 페이스북. 이제 드디어 손절과 개명을 고민하는가요? 그런다고 이미 드러내버린 극우 파시즘당의 극우 본색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신당식 국정 발목 잡기 그만하시고 집권 여당 역할 제자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미 탔다고 봐. 결국에 지금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은 수도 없이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럼 사과라는 게 어제 윤석열이 사과 안 한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사과를 하면 내 정체성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사과를 하려면 윤석열을 선전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윤석열 제명해야 돼요. 당원에서. 근데 그러기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과라는 거는 내가 사과를 하는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상대방이 충분히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충분한 마음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들이 하는 그 의원들이 하는 걸 보면 이미 사과랑은 거리가 너무 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것들은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할지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또 큰절하겠죠. 그러니까 저 헌법재판관에서 이제 인용 결정 나가지고 파면되잖아요. 그러면은 파면 결정 나고 한두 시간 후에 사과 방송 할 겁니다. 다 같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동안 뭐 잘못했습니다. 사과할 겁니다. 그리고 그 비대위 꾸리고 당명 바꾸겠죠. 그리고 대통령 후보 내겠죠. 너무 뻔한 거예요. 뭐 비대위에 또 비대위가 생기고. 네. 자, 그럼 명태균이 짠 하겠죠. 예. 자, 상황이 이렇고요. 피로 쓴 헌법이라는 말에도 굉장한 무게감을 느꼈어요. 나는 살아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해왔든 간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를 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공감력 없는 건 사이코패스예요. 연쇄살인범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한 결론이 27일 날 나온다 그러죠.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마은혁을 헌재가 임명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뭐 그게 윤석열 파면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마은혁은 헌법재판 윤석열 탄핵 과정을 못 봤기 때문에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논란이 있을 거야. 한번 봐봐. 국민의힘들이. 그러니까 그 윤석열 파면 관련된 그 헌법재판관 평의라고 하는 그 회의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그 절차적으로 보면. 근데 윤석열을 파면하는 과정에서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 지금 저쪽 국민의힘도 그렇고 논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거 그 박근혜 사례를 봤을 때 박근혜 때는 헌법재판소가 뭐 깔끔하게 아무런 잡음 없이 그렇게 진행돼 가지고 파면됐습니까? 그때도 누구 뭐 임기가 얼마 남았네, 임기 끝이네, 뭐 임기 끝나는 사람이 재판하는 게 맞네 안 맞네 말 엄청 많았어요. 그래도 그냥 다 해가지고 그 파마머리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룹 달고 가가지고 그냥 파면한다 했잖아요.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좀 걱정했던 부분은 그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과연 8대 0을 만들 수 있느냐. 특히 윤석열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정영식이라는 그 재판관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많이 걱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윤석열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준 모든 그 괴랄스러운 변명들 그 변호사들이 하는 어떤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그 누가 봐도 8대 0은 나올 수밖에 없게끔 본인이 판을 만들지 않았나 싶어서 맞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을 형사재판처럼 했어요. 윤석열이는. 근데 사실은 다른 걸 떠나서 헌법재판소로 이게 가기 전에 4가지 위반해서 그냥 하면은 확정된 거에 가까워요. 사실은 그 나머지 시간에는 요식행위에 가깝다. 아무 의미 없다. 밥 먹으러 나온 거죠. 근데 그냥. 저거 갖고 좀 뭐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고. 자, 어쨌건 정청래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새날에 다시 나오실 때가 하면 결정되면 그때. 자, 김병철님, 야수님 사랑한다 시발로만 한번 해주이소. 하지 마세요. 새날 조심해야 돼. 예. 요즘 이제 새날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 체포와 탄핵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껴두죠 뭐. 예.